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에서 외화 담는 법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연금저축 또는 IRP를 이용해서 자산 배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다양한 자산들을 ETF로 골라서 담죠. 안전자산인 채권, 금, 달러를 담아야 할 것이고, 배당 자산인 고배당주와 리츠를 담아야 할 것이고, 투자 자산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이런 것들을 ETF로 골라서 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계좌의 종류마다 매수 가능한 ETF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IRP 계좌는 선물 ETF 매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금저축 계좌와 운용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IRP에서 선물 ETF가 안 되다 보니 당연하게 될 것 같은 많은 투자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실물을 다루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나 외화 같은 것들은 선물 ETF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선물 ETF로 만드는 것이 운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더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퇴직연금 시장이 커져만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DC 계좌와 IRP 계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선물 ETF가 아닌 ETF가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 투자를 할 때도요, 선물 ETF를 주로 샀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대부분 현물로 하잖아요. 여기 설정액 상위 ETF들을 보면 이제 다 현물입니다. 그만큼 퇴직연금 시장이 무지하게 커지다 보니까 그게 이 ETF 시장에도 이런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화 자산으로 갖고 싶어하는 달러 또는 엔화 이런 것들도 선물 ETF 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에서는 사시는데 IRP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IRP 계좌에서 이런 외화 자산을 담기에는 썩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ETF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자, 먼저 달러입니다. 달러를 여전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그림을 보면 정확히는 달러원 환율이죠. 자, 이 수치가 오를수록 달러가 비싸지는 방향입니다. 전 세계가 안 좋아도 달러는 가치를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나의 자산의 일부를 달러에 노출해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오른 시기에 달러 노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 선택일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달러 자산을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일반 증권 계좌라면 달러로 환전해 두거나 아니면 달러 RP를 사두거나 달러 발행음을 사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 영상이라 수치는 다르지만 내용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근데 이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달러 환전이 안 되기 때문에 ETF를 매수하는 것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그대로 내야만 합니다. ETF 이름 중에 달러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검색해보면 무려 22개의 ETF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효과, 그걸 그대로 내는 것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이거랑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이겁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이걸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달러를 보유한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특이한 저만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편인데요. 미국 주식을 사는 것과 달러를 보유하려는 목적과는 구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화 자산이 하락할 때 달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즉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음의 상관관계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달러를 현금 상태로 두기는 아까우니까 다른 자산을 사버린다면 환율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수익률이 결정이 되게 되죠.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그거는 외화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순수하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식과 미국 주식의 상관관계는 아주 높은 양해값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장 보수적인 달러 표시 자산을 고르는 것이 달러를 보유한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IRP에서는요, 선물 ETF가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아야 하는데요. 일단 파생형 ETF인 레버리지 ETF 그리고 인버스 ETF는 연금저축이나 IRP 둘 다 매수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싹 빼고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ETF들을 한번 골라보면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타이거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코덱스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에이스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라이즈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히어로즈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플러스 미국 달러 소퍼 금리 액티브, 이렇게 8개의 ETF가 나옵니다.
달러로 환전한 후에 달러 상태 그대로 단기 금융 상품을 매수해 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안전성과 안정성이 높으니까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ETF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퍼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코퍼의 미국 버전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리형 ETF는 이 영상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름 뒤에 합성이라고 적힌 건 해당 운용 자체를 미국에 있는 다른 운용사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즉 운용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소퍼를 운용하는 건 직접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합성 전략을 다 택한 거고요. 자, 이런 합성 ETF는 IRP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IRP에서도 이렇게 달러 표시 자산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좀 더 디테일한 차이가 있다면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에이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이 두 개는요 채권 ETF이기 때문에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IRP 계좌에서 100% 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나머지 ETF들은 IRP 계좌에서는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소퍼 이거는 뭐 무위험 금리니까 안전자산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IRP에서는 소퍼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깔끔하죠? 이제 IRP에서 소퍼 고르실 거면 덩치 큰 거 또는 보수 작은 거 비교해서 담으시면 되고요. 뭔가 꽉 채워서 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퍼보다는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엔화입니다. 달러 엔 환율의 그림을 보면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이건 올라갈수록 엔화가 싸지는 그림입니다. 즉 엔화는 지금 역대 제일 싼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일본은 지금 경제도 정치도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슈퍼 엔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를 찾는 사람들과의 생각이랑 반대인 거죠. 엔화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입니다. 설마 엔화가 이렇게까지 계속 바닥에서 헤매겠어?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엔화를 매수하게 됩니다. 즉 오르는 자산은 오르는 대로 매력이 있고 떨어진 자산은 떨어진 자산대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개인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IRP에서 엔화를 어떻게 사느냐죠. 자, 이렇게 엔화 ETF는 아주 심플합니다. 4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미국 30년 국채 ETF 요거는 제외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는요 엔화 투자라기보다는요 미국 장기채 투자의 영향이 훨씬 큰 상품입니다. 참고로 엔화로 미국 채권을 굳이 사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요 우상단 카드 참 많이 나가네요. 그럼 결국 2개가 남는데요. 연금저축에서 살 때는 편하게 타이거 일본 엔 선물 이거 사면 되는데 IRP에서 사려면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일본 엔화 초단기 국채 합성이라는 상품입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요거는 선물 ETF가 아니라 채권 ETF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IRP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름 그대로 일본의 통화인 엔화 상태로 일본의 단기 국채를 담는 겁니다. 단기 국채니까 금리 영향 별로 안 받을 거고요. 일본 국채니까 이자 나오는 것도 기다릴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엔화 가치 자체 변동이 이 ETF에게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엔화를 보유하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뭔가 이름만 보면 채권 투자를 하는 건가 이런 많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ETF의 목적은요 IRP에서 엔화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ETF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달러와 엔화를 IRP에서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환이라는 것은요 예측이 불가합니다. 예측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하지는 말고요 자산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외화 자산의 역할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화를 넘어서 달러와 엔화까지 섭렵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